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김혜진입니다. 두 번의 결혼을 통해 지옥과 천국을 모두 경험한 여자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7살에 첫 결혼을 했어요. 남편 김성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아온 천식과 만성 위험을 너무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혜진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약은 제때 먹었어? 힘들면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말들에 완전히 반해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가 밤에 천식발작으로 괴로워할 때 등을 쓸어주며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라고 다독여주던 모습에 깊은 사랑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걸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성우의 진짜 목적은 저희 친정이 가진 강남 근처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던 거예요. 결혼 6개월 후 성우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야, 혜진아. 그 건물 언제 내 이름으로 넘어와? 우리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공동재산이지? 뭘 갑자기 그건 오빠가 물려받기로. 뭐? 오빠가? 말이 안 되잖아. 딸도 있는데 왜 아들만? 그날 저녁 성우는 술을 마시고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야, 나 완전히 사기당한 거네. 건물 상속받을 거라고 해서 결혼한 건데? 당신 뭐라고 했어? 맞아. 나는 네가 아니라 그 건물과 결혼한 거야. 그런데 그게 네 것도 아니라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난 3년간의 연애 그리고 6개월간의 신혼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건강을 챙겨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부동산을 노린 연기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성우는 제가 몸이 아플 때마다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또 아프다고? 맨날 꾀병이야? 약값만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천식은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긴 다. 하이도 아파서. 예전에 그렇게 다정하게 챙겨주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 1년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우의 핸드폰에서 어떤 여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오빠, 오늘 회식 핑계로 늦게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 시간 좀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응. 마누라는 또 아프다고 침대에 누워 있을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에이, 오빠도 참 불쌍해요. 그런 늙은 마누라 때문에. 언제 이혼할 거예요? 그 여자는 김민정, 성호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온 22살짜리였어요. 바로 성호를 추궁했더니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맞아. 바람 피우고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당신이 먼저 바람 피웠으니까 위자료를 줘야지. 위자료? 하하하.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받을 건 없어. 며칠 후 그 민정이라는 여자가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걸어왔죠. 언니가 혜진 씨죠? 저는 김민정이에요. 누구세요? 성우 오빠 여자친구요. 언니 남편 말이에요. 정말 당당하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언니, 그냥 이혼해 주시면 안 돼요? 오빠가 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뭐라고 했어요? 오빠 말로는 언니가 맨날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집안일도 안 하고 남편한테 관심도 없다면서요? 그럼 남자가 다른 데서 위안 찾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천식 발작 때문에 괴로워할 때마다 성호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민정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매일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성호 오빠랑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요. 언니는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예요? 언니 때문에 오빠가 불쌍해 죽겠어요. 빨리 이혼해 주세요. 오빠가 언니 몸매 너무 별로래요. 저는 22살이라 탄탄하거든요. 언니, 나이도 많고 병약하면서 왜 젊은 남자를 붙잡고 있어요? 더 가관인 건 민정이가 제 직장 동료들한테까지 연락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혜진 언니 남편분이 정말 불쌍해요. 언니가 집에서 남편을 너무 홀대한대요. 언니가 맨날 아프다고 누워만 있고 밥도 안 해주고 남편한테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남편분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 거래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동료는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혜진아,
집에서 남편분 잘 챙겨드리고 있어?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정말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해명하려고 하면 변명하려고 한다는 시선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민정은 아예 제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대놓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끝까지 버틸 거예요? 이러다가 언니만 손해볼 텐데? 성우 오빠가 말했어요. 언니가 계속 버티면 언니 회사에다가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다 폭로하겠대요. 심지어 성우가 술 먹고 넘어져서 생긴 상처를 제가 그릇을 던져서 다치게 했다는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성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성호와 민정이 너무 대놓고 만나다 보니 증거 수집은 어렵지 않았어요. 호텔 출입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민정이가 SNS에 올린 사진들까지. 내 남자친구와 함께 라며 성호와의 데이트 사진을 대놓고 올려놓았거든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민정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욕설과 협박, 모욕이 가득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법정에서 성호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단지 후배를 챙겨준 것 뿐입니다. 불륜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 호텔 영상은 뭘까요? 그리고 피고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이 숙박비는요? 변호사 선생님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성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정이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뻔뻔했어요.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혜진 씨가 성우 오빠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만난 거예요. 결국 판사님은 명확한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죠. 이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던 저는 제빵학원과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익혔어요. 위자료 3천만 원과 제 적금을 합쳐서 동네 모퉁이에 있는 15평짜리 작은 공간을 임대했죠. 소담빵집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빵 몇 개 팔기도 어려웠고 임대료와 재료비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특히 제가 개발한 크림빵과 단팥빵은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버터와 크림을 아끼지 않고 넣어서 만든 빵이라 맛이 달랐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러 오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빵을 사러 오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크림빵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냥 많이 연습해서요.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다른 빵집과는 뭔가 달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인지 천식 발작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위장병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빵집을 연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가게 앞에서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급히 달려가 보니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심장 발작 같았죠. 바로 119에 신고하고 제가 배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다행히 구급차가 빨리 와서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술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며칠 후 한 남성분이 제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30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인상이 좋은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사장님께서 저희 할아버지를 구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때 할아버지가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우진 씨는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맛있는 치킨의 대표였어요. 할아버지 문병 갈 때마다 제 가게에 들러서 커피를 사가시곤 했죠. 사장님이 내려주신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원두는 어떤 걸 쓰시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정성으로 내리는 거예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신 후에도 우진 씨는 계속 가게에 오셨어요. 거의 매일 오셔서 커피 한 잔씩 사가시면서 안부를 물어보시곤 했죠. 몇 달 동안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어느 날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식사하시지 않을래요? 네? 아,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 표현 차원인 줄 알았는데 식사를 하면서 대화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결혼은 안 하셨나요?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말씀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진 씨는 제가 이혼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충분히 봤거든요. 우진 씨와의 데이트는 정말 달랐어요. 첫 번째 남편 성호와는 정반대로 진짜 배려심이 많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천식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성호의 가짜 배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진 씨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성호는 계산된 친절이었다면 우진 씨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도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더 신경 써주시고 제 꿈과 사업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3개월 정도 만나다가 우진 씨가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셨어요. 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우진 씨, 제가 평생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는 이혼한 경험도 있고 몸도 약하고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저는 알거든요. 할아버지를 구해주셨을 때부터 느꼈어요. 하지만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당신이 전부예요.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끔찍한 존재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성우와 민정이 제 빵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야, 혜진아. 잘 살고 있네? 새로 시집 간다며? 니들이 왜 여기 와? 우리가 못 올 이유 있어? 여기가 내 땅이야? 민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예전보다 더 살이 쪄 보이고 화장도 진했어요. 언니, 새로운 남자 만났다면서요? 우리 성호 버리고 참 배은망덕하네요. 뭐라고? 언니가 성호 떠날 때 위자료까지 받아갔잖아요. 그 돈으로 이 가게 차린 거 아니에요? 그럼 덕분에 이 가게가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니들이 바람 피워서 받은 건데 뭔 덕분이야? 성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위자료? 겨우 3천만 원? 웃기지도 않아. 우리가 1년 넘게 사귀면서 쓴 돈보다 적을걸?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너 새로 만난 남자가 치킨집 사장이라며? 돈 많이 벌겠네. 우리 좀 도와줘. 민정이가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언니, 저 임신했어요. 성호 아기요. 근데 돈이 없어서.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니들 제정신이야? 미쳤어? 그날 이후로 민정의 본격적인 복수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악랄하고 치밀했어요. 먼저 동네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갔대요. 자기는 아프다고 맨날 누워있으면서 남편한테는 관심도 없었대요. 새로운 남자도 돈 때문에 만나는 것 같대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손님은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사장님, 전 남편분과 무슨 일이 있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민정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도 악성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 무슨 빵집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여기서 빵 사지 마세요. 이런 사람한테 돈 주면 안 됩니다. 민정은 더 나아가서 제 약혼자 우진 씨한테까지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이라고 해요. 정우진 씨 약혼자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우진 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혜진 씨, 김민정이라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요? 당신이 전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에 집착이 심하다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가정폭력은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제가 피해자였는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재산을 노린다고도 하고요. 저한테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우진 씨, 그 말들 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봤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걱정돼요. 민정은 이제 아예 제 가게에 와서 직접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말이에요. 이 빵 상했어. 지금 막 샀어요. 냄새 맡아봐요. 완전히 상했다니까요. 멀쩡한 크림빵을 들고 상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요. 환불받고 싶어요. 아니, 손해배상까지 받아야겠어요. 이거 먹었으면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모습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다른 손님들도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였죠. 민정이가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가게 사장은 상한 빵도 팔아요. 그리고 전 남편한테 폭력 쓰던 사람이에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기는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날 이후로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민정의 거짓 소문이 동네에 퍼진 거죠. 며칠 후에는 성호가 와서 더 직접적으로 협박했어요. 야, 혜진아, 우리 돈 안 갚을 거야? 결혼 생활할 때 내가 내 병원비 얼마나 됐는데? 약값, 검사비 다 합치면 수백만 원은 될걸? 남편이 아내 병원비 되는 거 당연하다고? 그럼 이혼하면 갚아야지. 이자까지 쳐서 500만 원 내놔. 그럼 내가 너 새로운 남자친구한테 가서 내가 어떤 여자인지 다 이야기해 줄까? 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돈에 밝힌 여자인지 말이야. 성우는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도 대놓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정은 성우보다도 더 악랄했어요. 어느 날은 임신한 배를 내밀며 가게에 와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언니, 제가 이렇게 임신했는데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언니가 여자로서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성우 오빠가 다른 여자를 찾겠어요? 언니가 맨날 아프다고 누워만 있고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관심도 안 줬잖아요. 다른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언니는 집에서 밥도 안 해줬대요.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들어와도 아프다고 누워만 있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아파서 고생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싶어서요. 민정은 SNS에서도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제 가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악성 댓글을 달았어요.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상한 빵도 팔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글들이 공유되면서 제 가게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악성 댓글들이 가장 먼저 나올 정도였죠. 민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맞장구까지 쳤어요. 저도 거기서 빵 사 먹었는데 정말 별로였어요. 사장 성격도 더러워요.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그런 사람이 빵집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정말 치밀하고 악랄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요. 민정은 제 가게에서 알바하던 대학생 수정이한테까지 접근했어요. 수정 씨죠? 저는 김민정이라고 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순진한 수정이는 민정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났대요. 수정 씨, 솔직히 사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네? 사장님이요?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 잘해주시고. 정말요? 그런데 제가 들기로는 전 남편분한테 못했다던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수정 씨, 이거 받고 사장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좀 퍼뜨려 줄 수 있어요? 민정이가 수정이한테 10만 원을 내밀었대요. 이거 뭐예요? 그냥 친한 사이니까 주는 거예요. 대신에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얼마나 못하는지, 손님들한테 불친절한지 이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 사실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사장님도 곧 망할 거예요. 수정 씨는 미리 다른 알바 자리 구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다행히 수정이는 거절했고 이 사실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민정과 성호가 가게에서 행패 부리는 모습을 모두 CCTV로 녹화했고 통화 내용도 녹취했어요. 특히 민정이가 멀쩡한 빵을 사겠다고 우기는 장면, 다른 손님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모습, 성호가 와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다 찍혔죠. 그리고 수정이가 제공해준 결정적인 증거도 있었어요. 민정이가 수정이한테 돈을 주면서 저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한 거예요. 이거 받고 사장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줘. 사장이 직원들한테 얼마나 못하는지
그래서 직원들이 다 그만둔다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했어요. 협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까지 여러 혐의로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우진 씨는 한 번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혜진 씨, 힘들죠? 제가 더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우진 씨는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뻔히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소문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제가 더 빨리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진 씨는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가게 앞에서 성우와 민정이 난동 부릴 때 직접 와서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변호사도 소개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성우와 민정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혜진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나? 그냥 합의하자. 이제 와서 합의는 무슨, 우리도 어려워서 그랬어. 민정이가 임신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도 이해하잖아? 임신했다고 남을 괴롭혀도 되는 건가? 민정도 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임신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됐어요. 임신 때문에 거짓말하고 협박한 거야? 언니도 여자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매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났어요.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도 그들은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저희는 단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녹취록, 증언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결국 법원에서 성우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민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정신적 피해배상금으로 총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죠.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이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불륜 커플, 전 배우자 지속적 괴롭힘으로 법정 제재, 이혼 후에도 계속된 협박과 모욕, 결국 처벌받아 SNS로 허위사실 유포한 20대 여성, 명예훼손 유죄, 성우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민정도 알바하던 곳에서 쫓겨났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죠. 그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제게 동정과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런 인간들이 있다니 정말 어이없다. 사장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괴롭혔을까.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바빠졌죠. 사장님 힘든 일 많으셨죠?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정말 억울하셨을 텐데 잘 참으셨어요. 모든 소동이 정리된 후 우진 씨와 저는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가 도와드렸던 할아버지께서 주례를 서주셨고 빵집 단골 손님들과 우진 씨 회사 직원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이제 정말 평안하게 살아요, 여보. 그런 나쁜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요. 고마워요, 우진 씨. 우진 씨가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진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매일 실감했어요. 제가 천식 때문에 밤에 깨면 등을 쓸어주면서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위장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으면 소화 잘 되는 죽을 끓여주시고 몸이 아파서 가게 일을 못하면 쉬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가게 일을 거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남편의 가식적인 배려와는 차원이 달랐죠. 우진 씨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빵집 사업도 크게 성장했어요. 우진 씨가 프랜차이즈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더 체계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직원도 5명으로 늘렸고 가게도 옆 건물까지 확장해서 카페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앉아서 커피와 빵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꾸몄죠. 당신 정말 사업 수완이 뛰어나네요.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는데요. 우진 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실력이에요. 정성스럽게 만든 빵과 따뜻한 서비스, 그리고 꾸준함이 만든 결과예요. 매출도 예전에 3배 이상 늘었어요. 무엇보다 단골 손님들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가장 감사했죠. 요즘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제빵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제빵 학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만큼 정성스럽게 가르쳐 줄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진 씨도 제 꿈을 적극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당신의 꿈이 제 꿈이기도 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건강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천식 발작이 거의 없어지고 만성 위험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약을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예방차 가끔 먹는 정도예요.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었구나. 우진 씨 말이 맞았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 거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첫 번째 결혼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이렇게 돼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거든요. 나쁜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고 괴롭힌 거였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곧 더 큰 기쁨이 찾아올 예정이에요. 얼마 전에 임신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우진 씨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고 계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게요. 벌써부터 든든해요, 우진 씨. 아이가 태어나면 제빵학원도 열고 더 큰 꿈들도 이뤄나가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근황을 들어요. 성호는 법적 처벌 기록 때문에 정직한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용직일을 전전하고 있다고 해요. 민정은 아이를 낳았지만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우와 자주 싸우고 있대요. 결혼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업자득이지 뭐. 우진 씨 말이 맞아요.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협박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제 인생에서 지나간 사람들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기 시작해요. 따뜻한 오븐에서 갓 구워진 빵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생각해요. 우진 씨는 7시쯤 일어나서 오늘도 수고 많아요. 여보라고 인사하면서 제가 만든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몸 조심하고 힘들면 직원들한테 맡기고 쉬어라고 당부하세요. 오후에 우진 씨가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산책을 해요.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첫 번째 결혼 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는데 지금은 매일이 선물 같아요. 돌이켜보면 첫 번째 결혼의 배신과 상처가 저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죠. 성우 같은 사람과 살았기 때문에 우진 씨의 진심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민정 같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의 평안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가장 절망적일 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앞으로는 우진 씨와 함께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더 많은 꿈을 이루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해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더라도 굴복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빛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진 씨와 함께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더욱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거예요. 제빵학원도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나쁜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반드시요.